서울의 봄은 언제나 바쁘게 지나간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며 생기가 넘친다. 김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배를 살며시 감싸 안았다. 배 안에는 그녀의 둘째 아이 민준이가 자라고 있었다. 준호 씨, 빨리 와 봐요. 아기가 움직였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박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배 위에 얹혔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 그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정말 움직였네. 우리 민준이가. 수진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들의 첫째 아들, 지훈이도 동생의 존재에 기뻐했다. 엄마, 동생이 태어나면 제가 형이 되는 거죠? 제가 잘 돌볼 거예요. 수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지훈이가 멋진 형이 되어줄 거야. 행복에 젖은 나날이 지나가고 드디어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수진과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그들은 접수대에서 이름을 부르고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김수진 씨,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자 수진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일어섰다. 준호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을 거야. 항상 그렇듯 건강할 거야. 진료실에 들어가자 이승현 박사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이름난 전문의로 많은 고위험 임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다. 김수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밀 초음파 검사 진행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발라지고 초음파 탐지기가 살며시 움직였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작은 손가락, 움직이는 심장, 그리고 발길질. 보세요. 여기 아기가 있네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진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승현 박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화면에 고정되었고 탐지기는 같은 위치를 반복해서 훑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수진 씨, 아기에게 심각한 뇌 발달 문제가 보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승현 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초음파 결과에 따르면 아기의 대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뇌의 대부분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믿을 수 없었다. 매일 밤 동화를 읽어주며 민준이의 발길질을 느끼며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어나더라도 스스로 호흡하거나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생명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두 분의 몫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벚꽃잎이 흩날리며 길을 덮었다.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엄마는 믿고 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결심은 단단했다. 민준이가 느끼는 첫 번째 숨결, 첫 번째 심장 박동, 그 모든 것이 소중했고 그 기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봄이 깊어가면서 거리는 벚꽃 향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봄 소풍을 나가고 강변에서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진과 박준호에게 그 따뜻한 봄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진단 소식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해지자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로했고 다른 일부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다.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민준이가 많이 아플 텐데. 이럴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야. 수진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무도 그녀가 느끼는 그 작은 발길질, 하루하루 커가는 생명을 느끼며 쌓아온 사랑을 알지 못했다. 민준이가 비록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압박은 그치지 않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진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아직 있다고 말했다. 한 간호사는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족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실까 봐 걱정되네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나왔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말자.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이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포기 안 했대. 그 애기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텐데.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냐? 수지는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눈물을 보지 않도록 애썼다. 집에 돌아오면 지훈이가 문 앞에서 밝게 맞아주었다. 엄마, 오늘 동생이 많이 움직였어요? 수지는 눈물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주 많이 움직였단다. 우리 민준이가 힘이 넘쳐서 엄마를 계속 톡톡 차고 있어.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배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형이야.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수지는 그런 지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모든 시선과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민준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수진과 준호는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민준이의 두 번째 정밀 검사가 있는 날이었다. 이승현 박사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오늘은 민준이의 뇌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검사실로 들어갔다. 기계들이 작동하면서 민준이의 뇌파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곡선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신호를 그렸다. 이승현 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주에 깊게 살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놀랍습니다. 민준이의 뇌파가 반응하고 있어요. 약하지만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민준이가 느끼고 있다는 건가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진 않지만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닌 신경 반응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소리나 진동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준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박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습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그의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박사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이든 해보고 싶어요.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민준이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겠습니다.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경 자극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꽃잎이 민준이의 생명처럼 바람에 흔들리다가도 결국엔 땅에 닿아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너는 강해. 엄마랑 아빠가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겨울이 서울에 찾아왔다. 한강 위로 얼음이 두껍게 얼고 남산의 나무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거리는 한산해졌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웅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수지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민준이의 태동도 점점 더 강해졌다. 준호 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맞아. 우리 민준이를 곧 만날 수 있겠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저녁, 거센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민준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민준아, 밖에 눈이 많이 온단다. 너도 곧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눈을 보게 되겠지? 그때였다. 갑자기 수진의 배에서 강한 진통이 느껴졌다. 처음엔 단순한 태동인 줄 알았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 씨, 나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박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부축했다. 진통이 시작된 거야? 아니, 예정일보다 빠른데. 준비해. 병원으로 가야 해. 눈이 내리는 밤거리, 준호는 차를 몰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도로는 눈으로 덮여 미끄러웠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조수석에 앉은 수지는 손을 꽉 쥐고 숨을 고르며 버텼다.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준호의 말에도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줘. 겨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와 들것을 준비했다. 수지는 들것에 실려 분만실로 옮겨졌다. 박준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난 여기 있을게.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수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아요. 우리 같이 해낼 거예요. 분만실에 불이 켜지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승현 박사가 들어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수진 씨,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천천히 호흡하고 힘을 주시면 됩니다. 민준이가 곧 세상에 나올 겁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호흡을 맞췄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은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자,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조금만 더. 의료진들의 격려 속에서 수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이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우와, 정말 울고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승현 박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군요. 예상보다 훨씬 강하네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이 따뜻했고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해냈구나. 정말 강하구나. 박준호도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준이는 곧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약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수지는 민준이의 모습을 눈에서 떼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다. 이승현 박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김수진 씨, 지금 민준이는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 발달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강한 아이예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민준이는 강해요. 제가 매일 느꼈어요. 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새로운 신경 자극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뇌 발달이 늦은 신생아들에게 작은 전기 자극을 주어 신경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위험이 따르지만, 만약 동의하신다면 민준이에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 또한 함께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민준아, 너는 우리에게 온 기적이야. 엄마랑 아빠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포기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그곳에서 민준이는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의 가쁜 숨소리는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와 섞여 있었다. 수지는 매일같이 그 창가에 서서 민준이를 지켜보았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작은 몸, 호흡기와 연결된 얇은 관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팠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숨쉬는 한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마치 기도처럼 민준이에게 닿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침, 이승현 박사가 수진과 준호를 회의실로 불렀다. 박사의 옆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의사였다. 김수진 씨, 박준호 씨, 이쪽은 최수빈 박사입니다. 신경 자극 치료를 담당하시는 전문의세요. 최수빈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지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 박사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가 제안한 신경 자극 치료는 간단히 말해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뇌가 손상되었거나 발달이 더딘 경우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 전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정이었다. 준호가 대신 물었다. 그럼 민준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수빈 박사가 나서서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준이의 뇌파가 약하게나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자극을 주면 뇌세포가 신경 전달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민준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네요. 움직일 수도 있고 소리도 낼 수 있고. 박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신경 자극이 과하면 발작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뇌세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다. 우리는 하겠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 저도 동의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최수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며칠 후 민준이의 첫 번째 신경 자극 치료가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치료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전기 자극을 조절하는 기계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모니터에는 민준이의 뇌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수빈 박사는 헬멧 같은 전극 장치를 민준이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씌웠다. 전극은 그의 두뇌 특정 부위에 미세한 전류를 전달하며 신경 자극을 유도할 예정이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최수빈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작은 삐 소리가 났고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민준이의 뇌파가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곡선이 약하게나마 오르내리며 신호를 전달했다. 보이시나요? 이게 민준이의 뇌가 반응하는 겁니다. 최수빈 박사가 설명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살아있는 신경회로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지는 손을 입에 대고 울음을 삼켰다. 정말 반응하고 있네요. 준호는 옆에서 굳게 입술을 다물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치료는 30분가량 진행되었고 민준이의 뇌파는 안정적으로 반응했다. 치료가 끝난 후 최수빈 박사는 전극을 천천히 제거하며 말했다. 오늘 첫날 치고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앞으로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관찰할 겁니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이렇게 계속하면 민준이가 더 나아질 수 있나요? 박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발작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겁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린 해낼 거야. 민준이는 강하니까. 그날 밤 수지는 민준이의 인큐베이터 옆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해. 엄마는 널 믿어.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바깥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을 때마다 수진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희망은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강한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이의 신경 자극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찍 수진과 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그 길은 언제나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민준이의 작은 뇌파가 전극의 자극에 반응할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오늘은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거야. 수진은 매일같이 속삭이며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맞아, 민준이는 강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최수빈 박사와 이승현 박사는 치료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화면에 나타나는 뇌파의 변화는 미세했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김수진 씨, 보세요. 여기 민준이의 운동신경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약하지만 자극을 받으면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수빈 박사가 설명했다. 수진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찼다. 그럼 민준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신경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어쩌면 작은 반응이라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진전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민준이의 신체는 점점 더 피로해졌고 작은 몸이 전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신경 자극 치료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전극이 민준이의 두뇌에 신호를 전달하자 그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박사님, 지금 움직였어요. 민준이가 손을 떨었어요. 최수빈 박사도 놀란 눈빛으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반응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잘했어. 엄마가 보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작은 몸이 침대 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고음이 울리며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발작이 왔습니다. 빨리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최수빈 박사가 긴급하게 외쳤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민준이의 몸을 안정시키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수지는 충격에 굳어버린 채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준호가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강하니까.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민준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모습을 보며 수진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0분간의 응급처치 후 민준이의 경련이 멈췄다. 최수빈 박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수진과 준호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나요? 최수빈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강도를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발작이 일어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준호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지훈이만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그린 그림 속에는 가족이 손을 잡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있었다. 민준이도 작은 유모차에 앉아 있었고 모두가 웃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도 같이 놀고 있어요. 수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의 순수한 믿음과 다르게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도 곧 형이랑 같이 놀 수 있을 거야. 수진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는 그런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을 잡았다. 수진아,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오늘처럼 위험한 일이 또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은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민준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민준이를 믿자.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수진과 준호는 최수빈 박사를 만났다. 오늘은 강도를 조금 낮춰서 자극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나요? 최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민준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들은 다시 치료실로 향했다. 이번에도 작은 전극이 민준이의 머리에 연결되었고 기계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간절히 기도하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오늘도 잘 버텨주렴. 엄마는 내가 강하다는 걸 믿어.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멈추지 않고 조금씩 더 강해졌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같이 나아가자. 민준이의 신경 자극 치료가 진행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눈꺼풀이 가끔씩 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수진과 준호는 그 작은 기적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민준이가 반응하고 있어. 정말로. 수지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아이가 해내고 있는 거야. 준호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다. 민준이의 치료가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수지는 마트를 다녀오던 중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어? 김수진 씨네 둘째 말이야. 병원에서 전기 자극 치료를 받고 있다더라. 에이, 그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아이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 텐데.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두 아주머니는 수진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이도 고통스러울 텐데 부모 욕심 아닌가? 저 집 정말 강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 말들은 수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민준이가 치료를 받고 반응을 보일 때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던 중 민준이의 치료 과정이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희망을 향한 도전, 신경 자극 치료를 받는 신생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최수빈 박사가 신경 자극 치료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며 민준이의 작은 반응들이 기적 같은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응원의 메시지와 후원이 쏟아졌다. 특히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수진과 준호를 응원했다. 저희 아이도 뇌발달 장애가 있는데 김수진 씨 가족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맞잡았다. 우리 모두 함께 힘냅시다.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모임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아이를 기계에 묶어두고 고통을 연장시키는 게 맞나?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더 아픈 게 아닐까? 그 돈과 자원을 다른 아이들에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이승현 박사와 최수빈 박사도 언론에 불려나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박사님, 신경 자극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겁니까?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아에게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최수빈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민준이가 보여주는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신경 자극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승현 박사도 단호하게 말했다. 의료진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논리적 계산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수진의 가족에게도 그 화살이 날아왔다. 친척 중 일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너희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니? 민준이도 많이 아플 텐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이는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싸움을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조심스레 물어왔다. 힘들지 않아? 계속 치료를 이어가는 게.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 이해는 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살아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싸움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의 확신의 동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진과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난 그렇게 믿어.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민준이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서울에 불어왔다.
한강변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며 따뜻한 햇볕을 만끽했다. 그러나 김수진과 박준호의 시간은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상 속에 갇혀 있었다. 민준이의 신경 자극 치료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떨리던 반응은 이제 더 뚜렷해졌고 가끔은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최수빈 박사와 이승현 박사는 그 작은 변화를 외의주시하며 치료 강도를 조절해 나갔다. 김수진 씨, 요즘 민준이의 뇌파가 더 안정적입니다. 신경 전달도 좋아지고 있어요. 최수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럼 민준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조금씩 더 강하게 자극을 줄 예정입니다. 그날 밤 수진과 준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민준아,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민준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만으로도 수진의 가슴은 벅찼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4월의 어느 날 민준이는 평소와 다르게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은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바로 간호사를 불렀다. 무슨 일이죠? 민준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간호사들은 서둘러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조치를 취했다.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이승현 박사와 최수빈 박사가 급히 달려왔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흉부 CT를 찍어야 합니다. 수진과 준호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강하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하지만 말과 달리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최수빈 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김수진 씨, 박준호 씨,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경 자극이 진행되면서 호흡근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사는 깊게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보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라니요? 그게 어떤 위험이 있죠?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장기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신경 자극 치료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수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럼 민준이가 다시... 최수빈 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상태로는 신경 발달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택이라니요? 이승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첫 번째 선택은 인공호흡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신경 자극 치료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민준이는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민준이는 호흡기 없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한계까지 노력할 거고, 만약 버티지 못한다면. 박사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다. 박사님, 민준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나요? 최수빈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행히도 아직 큰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민준이가 버틸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해냈잖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살아있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믿어보자. 민준이는 강하니까.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끝까지 싸워볼게요.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최수빈 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준호는 민준이의 병실에 함께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얼굴을 보며 수진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야. 준호도 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빠도 여기 있을게.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그들에겐 닿을 수 없는 먼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과 준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단 하나였다. 민준이는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기적의 문턱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서울의 봄은 더욱 따뜻해졌지만 김수진과 박준호의 마음속엔 아직도 차가운 겨울이 남아있었다. 민준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수진은 매일같이 병실에 앉아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너는 엄마의 기적이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함께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한결같이 따뜻했다.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고 가끔은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그것만으로도 수진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희망의 불씨였다. 어느 날 아침 최수빈 박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김수진 씨, 박준호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승현 박사와 몇몇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벽면에는 민준이의 최신 뇌스캔 이미지가 크게 비춰져 있었다. 이승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 보이시죠? 민준이의 뇌파 활동입니다. 지난 몇 주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서도 신경 자극 치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수빈 박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미세하지만 신경 전달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민준이가 단순히 생명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민준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가 물었다. 무슨 제안이죠?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는 특정 주파수의 자극을 통해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준이처럼 어린 신생아일수록 그 회복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높은 신경 자극 치료를 한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더 강한 자극이라면 민준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최수빈 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이의 뇌파가 이렇게 반응하는 시점에서 더 밀어붙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요? 이승현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준이가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민준이의 첫 울음소리,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던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힘겨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을 떴다. 네, 하겠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거예요. 며칠 후
서울대학교병원의 신경치료실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료진들은 민준이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고 수진과 준호는 창문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최수빈 박사는 마이크를 통해 설명했다. 오늘 우리는 민준이에게 강한 주파수의 신경 자극을 전달할 겁니다. 민준이가 반응하면 그 신경회로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진은 두 손을 꼭 모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힘내자.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기계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작은 전극들이 민준이의 두피에 부착되고 신경 자극이 전달되었다. 모니터에는 뇌파의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의료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자, 지금부터 강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최수빈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반사작용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몇 초 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였어요.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며 창문에 손을 댔다. 민준아, 내가 해냈구나. 최수빈 박사는 차분하게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신경 전달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의 회로가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반응입니다. 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훔쳤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로. 치료가 끝난 후 수진과 준호는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 민준이의 곁에 섰다. 작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수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널 믿어. 그리고 너는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줬어. 준호도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강한 걸 다시 한번 보여줬구나.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며 서울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망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민준이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으로 변해갔다. 서울의 봄은 점점 짙어졌고 벚꽃잎은 강바람에 흩날리며 거리를 물들였다. 민준이의 치료는 예상보다 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신경 자극 치료를 통해 뇌파의 움직임이 뚜렷해졌고 가끔씩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눈꺼풀이 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최수빈 박사는 매일같이 진행되는 신경검사에서 변화하는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승현 박사도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수진과 준호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다. 민준아, 넌 정말 강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랑 아빠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왔다. 어느 날 아침 최수빈 박사가 진지한 얼굴로 수진과 준호를 회의실로 불렀다. 회의실에는 이승현 박사와 몇 명의 의료진이 함께 있었다. 벽면에 걸린 화면에는 민준이의 최신 뇌 MRI 결과가 떠 있었다. 김수진 씨, 박준호 씨,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수빈 박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결정이요? 이승현 박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의 신경 자극 치료는 분명히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의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과부하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신경 자극이 계속되면서 뇌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강한 자극을 지속하면 발작이 일어나거나 최악의 경우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수빈 박사는 한숨을 쉬며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선택은 신경 자극 치료를 멈추고 민준이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진전은 유지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게 최선 아닌가요? 하지만 최 박사는 말을 이었다. 두 번째 선택은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는 겁니다. 뇌의 과부하를 막으면서도 신경 자극을 더욱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시험 중이라 위험이 따릅니다. 수지는 숨을 멈추고 최수빈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 치료법이 민준이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나요? 최수빈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뇌세포의 재생을 유도하고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30% 미만이고 실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일순간 고요해졌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나는 민준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민준이는 싸우고 있어. 내가 그 싸움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최수빈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거예요. 준호도 그녀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우리 함께 해보자. 민준이는 해낼 거야. 며칠 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신경자극치료와 새로운 치료법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의료진은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했고 수진과 준호는 창문 너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민준아, 힘내자. 엄마랑 아빠가 여기 있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최수빈 박사가 마이크를 통해 설명했다. 오늘 치료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보상도 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계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극들이 민준이의 두피에 부착되었고 미세한 전류가 뇌로 전달되었다. 모니터에는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좋아요. 반응이 있습니다. 최수빈 박사가 차분하게 외쳤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지는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몇 분 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며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움직였고 최수빈 박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외쳤다. 산소 부족입니다. 빠르게 산소 공급을 늘리세요. 수지는 창문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제발 버텨줘. 최수빈 박사는 온 신경을 집중하며 조작을 이어갔다. 조금만 더. 그 순간 모니터의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경고음이 멈추고 의료진들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수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민준아, 넌 정말 강하구나. 박준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민준이가 또 한 번 이겨냈어.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땅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김수진과 박준호는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았다. 민준이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봄이 완연하게 깊어졌다. 한강변의 벚꽃은 모두 흩날렸고 나무들은 푸른 잎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민준이는 병실에서 조용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수빈 박사와 이승현 박사는 매일같이 민준이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신경자극치료와 새로운 치료법이 병행된 이후 민준이의 뇌파는 전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했다.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은 이제 더 뚜렷해졌고 눈꺼풀이 자주 반응하기 시작했다. 김수진 씨, 박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수빈 박사는 그날 아침 수진과 준호를 회의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민준이의 뇌파 검사를 분석한 결과 신경 전달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쪽에서 반응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민준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수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운동신경 전달 영역인데 미세하지만 신호가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물었다. 다음 단계라면? 민준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극을 통해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켰다면 이제는 그 신경이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민준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민준이는 지금까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지금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수지는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병실 안에는 작은 매트가 깔렸다. 민준이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부드러운 매트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수진과 준호는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준이의 운동 능력을 조금씩 깨워줄 겁니다. 최수빈 박사가 설명했다. 민준이가 스스로 근육을 움직이도록 작은 자극을 줄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기억시키는 겁니다. 처음 시작된 훈련은 단순했다. 의료진은 민준이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에 자극을 주었다. 손가락 하나를 펴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작은 손을 쥐고 펴는 연습을 반복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넌 이렇게나 강한 아이였구나. 준호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싸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과 자극 속에서 민준이는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졌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매트 위에서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간호사가 그의 손가락을 살짝 자극하자 놀랍게도 민준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뛰어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다시 한번 해볼래?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준이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초 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민준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다시 움직였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이를 꼭 끌어안았다.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수진의 옆에 앉았다. 민준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우리 모두 믿고 있었어. 의료진들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최수빈 박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 아이는 정말 기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의 반응은 점점 더 좋아졌다. 손가락을 움직이던 그는 이제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기도 했고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수진과 준호는 매일 아침 민준이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병실 창밖으로는 녹음이 짙어지고 있었다. 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들어올 때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그 바람을 느끼는 듯 움직였다. 그날 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민준아,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엄마는 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자. 천천히라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정말 해냈어. 민준이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줬어.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준이는 우리의 기적이야.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거야.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그들의 희망이 반짝이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손을 펴고 그 작은 손으로 수진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다.